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식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스몰리그에서 새롭게 나온 비디오 헤드인데요. 삼각대 다리 없이 헤드만 있는 단품이에요. 아마 비디오 헤드를 입문하실 때 맨프로토 500 시리즈를 많이 구매하실 것 같은데 그 제품보다는 약간 저렴하면서도 성능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좀 더 나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언박싱 하면서 제품의 외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이런 박스에 상품이 담겨서 오고요. 포장이 약간 특이하게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열어서 딱 정중앙에 비디오 헤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에 펜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육각 렌치 하나 들어가 있네요. 자, 구성품은 이렇게 굉장히 심플한데 일단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동봉되어 있던 육각 렌치는 이 비디오 헤드 플레이트 안쪽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우선 펜바를 먼저 보면 좌측이나 돌려서 우측, 좌우측 어느 쪽이든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비디오 헤드에는 오른쪽에만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서 좌측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핸들 부분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스몰리그 로고가 박혀 있고요. 약간 벌집 형태 같은 모양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쥐어봤을 때 그립감은 여타 비슷한 가격대의 펜바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이한 점으로는 이 스몰리그 펜바 같은 경우에 길이 조절이 돼요. 이쪽에 보시면 이 잠금 장치 있죠? 요걸 이렇게 풀러서 이런 식으로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보통의 펜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이가 고정이 되어서 나오는 게 많은데 이 스몰리그 펜바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잠금 장치를 풀고 이런 식으로 길이 조절이 가능해요. 만약에 비좁은 공간에서 삼각대를 운영한다면 이렇게 펜바를 줄여서 사용하는 게 더 좋겠죠. 그 외에 딱히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자, 이제 비디오 헤드 본품을 볼 건데 우선 하단을 보시면 8분의 3인치 나사 홀이 위치해 있고요. 75볼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이렇게 플레이트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쪽에 잠금을 풀고 안정장치까지 풀러서 이렇게 옆으로 빼는 구조예요.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고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카메라 미끄러짐을 방지해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나사는 4분의 1인치 나사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8분의 3인치 나사를 내가 사용한다 하면은 이쪽에 고무를 풀러서 이 나사를 빼신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8분의 3인치 나사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러서 8분의 3인치 나사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또는 둘 다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남은 나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쪽에 보시면 나사 홀들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평소에는 보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은 이런 나사는 너무 작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쉽거든요. 근데 스몰리그는 이런 세심한 배려로 인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트 옆면을 보시면 정중앙을 표기해주는 선이 이렇게 양쪽에 그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 뒤쪽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육각 렌치 보관하는 장소도 있어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흔들어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육각 렌치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언제든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플레이트 하단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 헤드의 플레이트 접합부를 보면은 스탠다드 그리고 RS2 모드, 이렇게 두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맨프로토 타입의 플레이트 호환이 되고요. RS2 같은 경우에는 DJI 짐벌에 있는 플레이트 있죠? 그거와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RS3가 있다면은 그것도 호환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아쉽게도 RS3가 없는 관계로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호환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화살표 3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카메라가 바라볼 방향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쪽에는 또 점점점점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똑같은 카메라 세팅을 사용한다 하시면은 이 플레이트 이 선과 요 선 위치를 기억해서 맨날 그쪽에다가 끼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넣는 구조가 아니고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끼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그고 풀 때는
다시 이렇게 풀고 안전장치까지 풀면 이렇게 딸깍 나와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비디오 헤드를 사용하셨다면 이렇게 뒤쪽으로 끼다가 뭐 어긋나거나 그래서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위에서 눌러서 끼면 되기 때문에 일단 장착과 탈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디오 헤드의 좌측을 보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플레이트 잠금 레버와 안전장치 레버, 그리고 틸트 축 잠금 레버가 있어요. 이걸 풀러서 위아래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반대쪽 오른쪽 옆면을 보면은 4분의 1인치 매지감을 설치해서 액세서리를 추가할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펜바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펜바를 이런 식으로 장착하면 되겠죠. 그리고 펜바 잠금 장치 형태를 보면은 톱니바퀴 형태로 되어 있어서 딱딱딱 걸리는 형태로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펜바가 원하지 않은 각도로 사용 중에 움직이는 걸 방지해 줄 수 있겠죠. 헤드를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고요.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헤드의 안쪽을 보면은 이렇게 수평에 위치해 있고요. 또 이쪽에는 잠금 레버가 위치해 있는데 이걸 풀러서 이렇게 좌우 패닝 축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펜바를 연결하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비디오 헤드의 외관을 살펴보면서 전반적으로 기능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삼각대 다리에 설치를 하고 카메라를 올려서 이 헤드가 갖고 있는 스펙과 그리고 무빙의 느낌은 어떤지 확인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비디오 헤드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앞에 있는 비디오 삼각대 다리에다가 교체를 하신다면 이 위쪽에 있는 볼이 75 사이즈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거 명칭이 뭐였더라? 어쨌든 하프볼과 이 헤드가 분리가 되는 삼각대여야 해요. 이 아래쪽에 있는 하프볼도 돌돌돌 돌려서 빼주세요. 제품에 따라서 이 하프볼 구조가 약간은 다를 수는 있는데 어차피 다 비슷할 거예요. 그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겠죠. 자, 이렇게 교체가 완료가 됐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스몰리그 삼각대 다리를 이용해서 헤드를 교체했지만 굳이 이 스몰리그 비디오 삼각대 다리가 아니더라도 75볼 사이즈의 하프볼이 분리가 되는 다른 삼각대 다리라면 전부 다 이렇게 교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비디오 삼각대 다리가 있다면 그거와 동봉된 비디오 헤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헤드를 쓰지 굳이 교체할 이유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모노포드 또는 이런 사진용 삼각대 이런 거 위에다가 이런 비디오 헤드 단품을 구매해서 교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사진용 삼각대라든지 이런 모노포드라든지 이런 것도 나사가 대부분 8분의 3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진용 삼각대나 모노포드에도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비디오 헤드 장착이 됩니다. 그만하려고 얘기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비디오 헤드가 지원하는 최대 하중은 8kg이고요. 그리고 이 비디오 헤드는 유압이 있는데요. 이 유압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무게는 5kg입니다. 유압이라는 거는 이렇게 비디오 헤드를 움직이고 놔뒀을 때 이런 식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이거를 유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틸트축 위아래로 움직이는 곳에 유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패닝에는 유압이 없는데 이 무빙의 느낌이 무겁습니다. 가볍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뭔가 걸리면서 뚝뚝 걸리는 느낌이 아니고요. 스무스하게 패닝할 수 있는 적당한 저항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제 앞에는 소니의 a7S3와 2470GM 렌즈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70mm 상태거든요. 최대 망원의 상태에서 틸트와 패닝의 느낌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틸트 업에서 틸트 다운. (70mm) 화각인데 상당히 부드럽죠. 틸트 다운에서 틸트 업. 오, 마찬가지로 상당히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됩니다. 자, 이번에는 패닝 확인해 볼게요.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지금 70mm 화각이에요.
패닝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운용이 가능하고요. 사실 이 저항력이 되게 약하면 엄청나게 공을 들여야 돼요. 이런 안정적인 무빙을 위해서 완전 초집중해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 드리는 비디오 헤드는 적당한 저항력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막 신경을 쓰지 않아도 부드러운 무빙이 잘 나옵니다. 확실히 막 수십만 원짜리, 많게는 100만 원대 그런 비디오 헤드들에 비해서는 무빙이 아쉬운 점이 있는 건 확실한데, 이런 비슷한 가격대의 헤드들 중에서는 이 무빙의 느낌이 상위권에 속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비디오 헤드를 처음에 입문했을 때 맨프로토 500 시리즈로 처음 입문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제품보다 무빙이 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잘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가격은 그것보다 더 저렴하다는 거. 자, 그리고 지금 비디오 삼각대와 저와의 거리를 보시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지금처럼 펜바를 길이를 줄여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운영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저렴한 비디오 헤드를 좀 더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세팅을 하실 때 무게중심을 맞춰 주셔야 돼요. 물론 이 헤드가 카운터 밸런스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틸트축 잠금을 다 푸신 다음에 일단 처음에 수평을 맞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놨을 때 앞으로 기울어지면 무게중심이 지금 앞쪽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플레이트를 뒤로 빼시면서 이렇게 딱 가만히 놨을 때 무게중심이 앞쪽이든 뒤쪽이든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무게중심을 잡아주시고 잠금을 잠그시면 이런 저렴한 비디오 헤드여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비디오 헤드라는 게 크게 뭐 이야기할 거리가 많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몰리그 비디오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 펜바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이 플레이트 체결 방식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체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소소하게 육각 렌치 내장이라든지 플레이트 나사도 4분의 1인치나 8분의 3인치를 바꿔 낄 수도 있고, 남은 나사는 이런 데에 저장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사소한 부분들에서 사용자 편의를 위해 굉장히 신경을 쓴 비디오 헤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비디오 헤드를 이제 내가 입문을 한다, 또는 지금 앞에 있는 이런 모노포드라든지 이런 사진용 삼각대에 이런 비디오 헤드를 추가로 필요하다, 그런데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어느 정도 성능과 부드럽고 안정적인 무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저는 이 제품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헤드 입문할 당시에 몇 년 전이죠. 그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냥 맨프로토 500 시리즈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스몰리그 제품과 같이 소비자들에게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맨프로토 500 시리즈도 써봤고 지금 이 제품도 써봤지만 뭐 기능적인 면에서나 만듦새라든지 가격, 무빙 이런 걸 모두 고려했을 때 입문은 이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비디오 헤드 입문용 가성비로 제품을 찾으셨던 분들에게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